자, 여기 잠깐 보세요. 마지막에 도도지기 할 때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0년간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몇 년? 5년이죠. 자, 이건 답이 잘못됐습니다. 그죠? X죠. 그죠? 녹개개는 3년이고 도도지기는 5년이잖아요. 이건 글자가 잘못 쓴 겁니다. X. 자,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맞죠? 도도지기는 3년에 2년 연장 가능했으니까 2년 이내니까 2년 넘을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개발령 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도도지기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개발령 효과가 제한할 수 있죠. 포함되지 않는다가 틀렸죠. 포함된다죠. 이거잖아요. 도도지기의 지잖아요. 제한할 수 있는 지역 맞죠? 제한도 할 수 있고 연장도 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죠? 근데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틀렸다.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에 동그라미다. 시험 칠 때요. 기에 동그라미 딱 치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연장이죠. 처음에 제한이 아니고 연장이잖아요. 그죠? 연장할 때는 도계심이 거치지 않죠. 맞죠? 제한 나오면은 도계심을 거쳐야 되지만, 연장할 때는 도계심이 거치지 않는다. 그러죠. 심이 거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34회. 보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겁니다. 자꾸 이런 문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제한 절차 먼저 볼게요. 그럼 국장이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어떤 동네에 개발 행위가를 제한할 때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양평군의 어떤 동네에 개발 행위가 제한하는데 수원지 근처에 개발 행위가 제한할 때 적어도 양평군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교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럼 행정기관장이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개발 행위가를 제한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쳤죠. 근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그죠? 처음에 제한할 때는 도계심의 거치고, 연장할 때는 아까 도도지기에서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랬죠. 연장할 때는 도계심이 거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예. 자, 허가 위반. 개발령 허가 위반은 뭘까요? 어떤 자가 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하면 위반이겠죠. 그죠? 허가받지 않거나 다르게 개발행위하면 위반이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그 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안 들으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대집행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이행보증금 있죠? 그걸 대집행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벌칙은 3년 3천만 원. 3년 3천만 원. 국회법의 제일 센 벌칙이 개발행위가 위반입니다. 3년 3천만 원이거든요. 자, 교재 보실까요? 자, 29쪽. 저 위에 제한 절차 2번에 제한 절차. 자, 시장 군수 셋째 줄에 고시 동그라미. 만약에 개발령 허가를 제한한다면 고시합니다. 뭘요? 제한 지역, 제한 사유, 기타 여러 가지를 고시합니다. 이번에 해제는 놔두고요. 3번 갑시다. 개발령 허가를 제한해 동그라미. 제한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오른쪽에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처음에 제한할 때는 도계위 심의 거치죠. 자, 그 대신 그 밑에 적어봐요. 연장은 심의 생략. 연장은 심의 안 거쳐도 되죠. 연장은 심의 X, 심의가 하지 않는다. 자, 4번 갑니다. 제한자가 국장, 시도지사. 이때는 마지막 줄에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요. 시장군수가 자기가 제한할 때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고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어느 시군에 제한할 때는 관할 시장군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30쪽. 허가 위반. 허가 위반은 뭐죠? 허가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이게 위반이죠. 그때는 다음 줄 원상회복 명. 또 안 들으면 오른쪽에 대집행. 자, 그리고 2번에 대집행 비용은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잔액이 있으면 반환. 당연하겠죠. 그죠? 3번에 형사처벌 얼마다? 3년 3천만 원. 자, 위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위반 이렇게 적어봐요. 개발행위 허가 위반은 벌칙이 얼마라고요? 3년 3천만 원. 자, 국기법 마지막에 가면 벌칙이 나오는데 거기서 먼저 그죠? 한번 한 겁니다. 자, 4절 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일반적인 이론들을 쭉 보셨어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 나오는 구역 3개가 있다 이겁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3개요. 자, 이게 교재 한번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성장관리계획구역부터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걸 먼저 해야 돼요. 133쪽에 가시면 5절에 공공시설 기속이라는 게 나오죠. 개발행위가 끝나고 나면 공공시설 기속 문제가 따라옵니다.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개 구역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데요. 자, 이 공공시설 기속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 텀에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번 텀에 생략하고 다음 텀에 합니다. 자, 그러면 3개 구역을 봅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부터 3개. 이거 지금 제가 그죠? 욕심을 내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죠? 공법 질릴까 싶어가지고 이거 남겨두고 두 번째 텀에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도시관리계획의 용도구역 4개가 있죠. 계도 수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계도 수시구역이죠. 그 4개 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셋 다 구역이라는 이름이 붙죠. 근데 이거는 국계법의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럼 이거 3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요거 별개단원으로 하나씩 공부할 건데, 예를 들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지정한다? X. 아셨죠? 어디든지 그렇게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전부 이 3개는 특히 요거요. 계도 수시할 때 걔는 개발제한구역이죠. 그게 관리계획을 하는 거지. 걔도 시작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 아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걸 3개 구역을 줄여서 성, 개, 기, 구역. 전부 도시관리계획 아니다. 그리고 셋 다 누가 지정한다? 지금 우리 개발행위 허가 공부하고 있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죠. 이 3개 구역도 전부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아셨죠?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고 거기에 따르는 구역이니까 이 3개 구역은 전부 누가 지정한다?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자, 그럼 잘 봅시다. 이 3개 구역을 먼저 전체를 봅시다. 일단 셋 다 누가 지정한다? 시장군수가 지정해. 셋 다 도시관리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 중에서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하는 거는 이거 2개는 주민의견 청취를 해요.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안 한다. 자, 이름이 너무 기니까요. 계밀구역, 기부구역 이렇게 하는데 이 계밀구역은 지정되면 주민들에게 손해되는 거예요. 그죠? 건축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손해되는 겁니다. 그럼 계밀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견 들으면 주민들은 100% 반대죠. 그죠? 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밀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안 한다. 나머지는 주민의견 청취한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나서 보시면 쉬워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역이 지정되면 성장관리계획구역 시장군수가 지정하면 그 구역 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듯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 수립합니다. 언제? 지정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면 3년 내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죠.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구역 지정할 때 계획을 함께 수립해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계획 수립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합니다. 근데 요거는 1년 될 때까지요. 1년. 요거는 구역 지정할 때 수립하는 거고, 이거는 계획 수립 없고, 요거는 구역 지정 1년 내에 설치 계획 수립할 거고. 자, 지금 뭐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좀 이따가 하나씩 자세히 할 거니까, 그죠? 한번 듣고 다음에 들으면 쉬우니까. 요게 1년인데, 이 자리에 혹시 또 3년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아까 지구 단위 계획 같은 건 3년이었잖아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제일 먼저 이거부터 공부하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자, 교재에,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갔죠, 그죠? 이거 보시고 합시다. 자, 여러분, 공법을 그저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처음 듣는 건데 어렵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아직 어렵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 겁니다. 그리고, 공법, 중개사 과목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셨죠, 그죠? 전부 다 공법 어렵다고 공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한 번만에 다 알아듣는다면 나는 진짜 그야말로 천재입니다. 그건 아니다. 자꾸 보셔야 됩니다. 한 2번쯤 돌리고 나서, 2번쯤 돌리고 나서 그래도 이해 못하는 거 문제풀이 통해서 또 이해하죠, 그죠? 그래가지고도 나중에 90점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50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는 게 공법인 겁니다. 그래서 쉽다. 자, 3개 구역 모두 누가? 시장 군수가 지정. 아까 성계기구역 셋 다 시장 군수가 지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셋 다 도시관리계획 아니라 그랬죠, 그죠?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 이러면 틀린다. 자, 그럼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주로 본격 개발되는 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합니다. 주거 상호 공업지역에 보통 많이 지정하고요. 또 주상공지역 도시 밖에 벗어나면 녹간 농자 같은 데는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개발진흥지구 이런 곳이죠, 그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면 본격 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면 원래 법령에 그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 제한보다 좀 더 완화해준다.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아니라면 건폐율이 40이라면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 건폐율이 60, 70 이런 식으로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준 거다. 근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그렇게 개발되는 지역이 아니고요. 주상공 이런 지역이 아니고 녹간농자 지역. 녹간농자는 보존목적 지역이죠. 원래는 개발할 지역이 아닌데 최근에 그 동네에 개발 수요가 생겼다. 이래서 지하철이 그 지역으로 지나간다. 녹간농자. 이래서 관리지역인데요. 원래 보존목적인데 지하철이 지나가면서 지하철 역사가 여기 들었었다. 그럼 요 주변 사람들이 여기 좀 개발을 좀 허용해달라.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많이 완화하는 거고 성장관리 계획은 약간 완화해주자. 원래 만약에 건폐율이 40이었으면 한 50 정도로. 성장관리 계획 같으면 아까 뭐요? 당연히 지금 건폐율이 150%, 40이라면 40에 150은 60이죠, 그죠? 근데 성장관리 계획 구역 지정하면 40을 50으로 한 10% 정도. 아까는 그것에 150이니까 40, 150, 60, 60까지 가는데 성장관리계획은 50. 그러니까 약간 완화해준다. 어디에 지정해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지정. 한마디로 뭐죠? 녹간농자죠. 주상공지역에 지정하는 게 주로 지구단위 계획이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녹간농자 지역에 지정하는 게 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 그러면 33회 문제 요거 보세요. 요거 하나에 시험에 4번 나왔어요. 다음 중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닌 것은 주거지역 아니죠. 녹간농자에 지정하죠, 그죠? 보존 목적인 것은. 주상공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주거지역 틀렸다, 3번. 공업지역 틀렸다, 1번. 최근에 29회부터 33회까지, 그죠? 해마다 한 문제씩 나왔다. 녹간농자, 보존 목적 지역에 개발 수요가 이런 이유로, 무질상 개발 진행 예상, 이거는 그냥 읽으시면 돼요. 토지 이용 교통 여건 변화로 시가화가 예상되거나,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지역지구 변경으로 행자는 완화되거나, 자, 이런 동네를 그냥 가만 놔둬 버리면 그 동네 개발자 건축주들이요, 자기들 멋대로 막 개발해서 무질산 성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성장을 좀 관리하자.
원래는 보존 목적 지역인데 이런 이유로 개발 수요가 약간 생겼을 때 자기들 멋대로 놔두면은 무질서한 성장, 무질서한 확산이 되기 때문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에서 시장 구수가 그 동네를 성장을 관리하자. 지구 단위 계획은 많이 완화하는 거고 성장관리 계획은 약간 완화하는 거다. 약간만 봐주자 이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외울 건 뭐다? 녹간농자에 지정한다. 주상공은 지정 대상 아니다. 이거 마시면 돼요. 이거 두 줄만. 이런 거나 그냥 쓱 지나가고요. 지정 대상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지정 절차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아까 3개 구역 가운데 계밀구역은 주민의견 정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의견 정치 하는 거죠. 그럼 일단 주민의견 정치 한다. 계밀구역만 없다. 알아두시면 돼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의왕시에 GTX 여기 예정지다. 근데 그 지역이 녹지지역이다. 그럼 녹지지역은 녹간농자니까 보존목적 지역이죠. 그죠? 근데 역사가 들어서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개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의왕시장이 그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한다. 그리고 원래 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인데 그걸 한 30 정도로. 아까 계획관리는 40인데 50 정도로. 녹지지역 같은 데 20인데 30 정도로 약간 많아진다. 그럼 지정하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관계서류 열람시키고 의견서 제출받는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합니다. 의왕시 의회에 보내서 의견을 들어요. 또 의왕시장이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자기 밑에 도계위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시장구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관보공보에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구역 지정하고 나면 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줍니다. 며칠 이상? 14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근데 이 자리에 33회에 7일간 열람시킨다 해서 틀렸다. 시험 나왔어요.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 정치할 때도 열람기간은 14일 이상이었죠. 그죠? 성장관리계획구역 열람기간도 14일 이상이다. 7일간 틀렸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시험 나왔던 거는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아, 이게 맞고 이거 틀렸다. 자꾸 연습을 하자 이겁니다. 나중에 시험 칠 때 기억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 나왔던 거는요,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출제위원들이 자꾸 그걸 그죠 응용해서 반영해서 문제를 내요. 자, 그럼 이거 전체 외울 필요 없고 이 전체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 정치한다. 이거 먼저 아시고 계밀구역만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이런 건 당연하다 보고 지정하고 나면 주민들 열람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 7일간 틀렸다. 자, 교재 보시죠. 30쪽.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정대상의 밑줄 어디죠? 녹간농자 동그라미. 녹간농자 동그라미. 자, 그 밑에다 주거지역 X, 공업지역 X. 그 시험 4번 났다 이거죠. 주상공은 지정한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그죠? 개발지역이니까. 자, 그 밑에 1번. 무질산 개발 진행 예상. 그냥 줄만 하나 쳐봐요. 2번. 자,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시가와 예상. 3번.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 4번. 행위제한 완화. 뭔가 완화되는 지역. 기타. 자, 그 밑에 거는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넘겨보세요. 지정 절차.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가 똑같은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뭡니까? 1번에 주민의견 청취 줄 치고, 방법은요, 둘째 줄에 공고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 그때 열람 기간이 며칠 이상? 14일 이상 줄자, 그 밑에다 7일 이상 X. 그 시험 나왔다 이겁니다. 그리고 2번에 의견서 제출. 자, 2번. 자, 의회는 지방의회겠죠, 그죠?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자, 그리고 3번. 첫째 줄 끝에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4번. 둘째 줄에 고시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 자, 그 표시한 것만 읽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하면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 수립한다 그랬죠. 근데 구역 지정할 때 계획을 함께 수립해요, 이거는. 그거는 좀 쉬었다가 32쪽 들어가겠습니다.